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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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수생 수지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험 공부, 과제, 그냥 집에서 뭐 하고 지내시려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은 최근에 조조 영화를 보고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엄청 못 보다가 최근에 보고 왔는데 이 짧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문화생활은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아, 역시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과 뭔가 기쁨을 주는 여가 생활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뭐 영화도 보러 못 가고 놀러도 다니지 못하는 조금 갇힌 생활 속에 있지만 이 슬기로운 방방생활 뮤지컬을 제작하고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서 꼭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와,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진지하게 얘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즐거운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을 전하며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라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벌써 7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했던 것들은 대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본을 어떻게 연습할지도, 캐릭터를 파악해서 어떻게 연습할지도 지난 시간에 알려줬고요. 음악도 한번 추가할 수 있으면 넣어봅시다. 우리 BGM 이런 분위기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극의 분위기에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라고 하면서 음악도 넣어보라고 했어요. 오늘은 뭐냐면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본 연습은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니까요. 이 대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본을 썼을 때 그 대본을 어떻게 연습하고 말을 해야 할지를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해야 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마지막에 촬영할 때 내가 대본을 보지 않고 연습한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본 연습 필수 꼭 연습해야 돼요. 전체 대본을 3, 4등분으로 나눠서 오늘의 분량만큼을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꼭 연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사를 또박또박하게 발음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호흡을 실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연습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표현법,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표현법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지, 내가 만든 캐릭터랑 어울리는 표현법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선생님이 또 알려줄 건요, 안무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무. 원래 뮤지컬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아주 작게는 5명, 4~5명이 공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30~40명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정말 화려하게 춤추고 탭댄스 하고 발레를 하고 현대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뮤지컬에 관련된 안무라고 하면 너무너무 폭이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들, 대극장 뮤지컬,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대극장 뮤지컬들은 안무나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어려운 내가 전문적인 발레 동작이나 현대무용 탭댄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 모든 동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뮤지컬, 그 다음에 소규모의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동작을 요구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들, 약속된 블락킹, 그러니까 위치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안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 저 몸치예요, 춤 못 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따라오면서 내가 춤을 잘 춘다, 그러면 열심히 막 춤추면 되죠. 근데 선생님 저 춤 못 춰요, 좀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꼭 화려한 춤이 아니어도 돼요. 동작들 간단하게 손가락 안무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법, 손을 이렇게 넓게 펼친다거나 그런 것도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슬기로운 방방생활에 추가되어야 할 동선, 블러킹. 블러킹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동선을 긋고 이동할 건가를 블러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뮤지컬 공연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위치로 갈 건지, 어떠한 배우랑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 동선으로 이동될 건지를 원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대사에 맞춰서 내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를 다 계산하고 따져서 공연을 준비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인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대본에다가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때 이 말을 하면서 어느 위치로 간다, 이 대사를 칠 때는 정면을 응시하거나 아니면 이 대사를 할 때는 사선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 좋아요. 자, 동선, 안무 만들기 시간입니다. 이동을 위한 동선, 뭐 방에서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책상 가까이에 온다, 이런 이동이거나 아니면 불을 끄러 방문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이동이거나 아니면은 가방을 가지러 간다, 아니면 타임머신에서 내리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 다 동선 블락킹 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본을 보면서 내가 어느 대본을 말할 때 이때 이렇게 이동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써보세요. 이렇게 리플 달듯이 해서 좀 써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표현을 위한 동선. 심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 큰 무대 같은 데서는 좀 갇혀있는 느낌, 동선이 딱 붙어서 이 친구를 실제로 가두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선을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갇혀 있게끔 느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혼자 외톨이로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혼자 외톨이로 내버려 둘 수 있는 방법, 표현도 이런 동선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할 때는 이 심리적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혼자서 우울하거나 암울하거나 이럴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뒤돌아 있는다거나 화가 났거나 뭔가 내가 이 답답함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뒤돌아 있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다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여러 번 반복하고 예 점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즐겁고 행복한 표현이 조금 더 되겠죠.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학적 의미로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심리적인 것과 다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삼각형 구도, 뭐 평행 구도, 아니면 사선 구도, 직선 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심리적인 것 플러스 미학적인 것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세 명이 서서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 사람이 삼각형 구도를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서서 얘기를 한다. 또는 피라미드형. 보통 뮤지컬에서는 피라미드형도 많이 나와요. 가운데 센터에 누가 있고 이렇게 어느 구도로, 무게 중심을 어느 구도로 갈지 배우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형 또는
역삼각형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동선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고 연출가의 눈에 의해서 어떻게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1인극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항상 이런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어떤 동선으로 내가 나를 표현할지, 이 대사를 더 표현할지를 조금 더 중점을 잡고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동선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알긴 알겠는데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막 계속 화살표를 표시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꼬리표 달기엔 너무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 건요, 이 무대를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배우들이나 무대 제작하는 사람들이 약속한 무대에서만의 마킹이라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 하수, 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대를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봤을 때 오른손 드세요. 저는 관객이에요. 무대를 봤을 때 오른손 들으세요 하면 이쪽이 오른쪽이 상수입니다. 자,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보고 오른쪽은 상수,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봤을 때 왼쪽은 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를 크게 가로로 나눴을 때 상수, 하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 다운스테이지라고 하는데, 무대를 봤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봤을 때, 자, 세로로 저 위쪽에 있는 게 업스테이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다운스테이지. 관객과 더 가까운 스테이지는 다운스테이지겠죠? 그리고 관객보다 저 멀리 있는 건 업스테이지예요. 가운데는 센터고요. 사실은 아주 복잡하게 뮤지컬 이 상수, 하수, 다운스테이지, 업스테이지, 센터가 디테일하게는 무게 중심도 다 다르게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왕들이 무대 위에 등장할 때는 항상 센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 남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특수한 케이스 아닐 때는, 여자, 남자가 등장할 때는 여자가 키가 더 작고 더 이렇게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수 쪽으로 여자를 더 이렇게 세워두세요. 남자들은 하수 쪽에 무게중심이 더 이렇게 더 하수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냥 부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상수가 관객의 입장에서 오른쪽,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가까운 데는 다운 스테이지구나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등퇴장 동선을 봤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서 등장하고 왼쪽에서 나오고 문 밖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록하실 때 하수에서 등장 또는 상수로 퇴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등퇴장을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대본을 쓸 수 있어요. 등퇴장 동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대본에 내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나가구나. 혹여나 내가 등장 퇴장을 없이 하는 친구들은요, 쓰지 않아도 돼요. 등퇴장 따로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안무를 넣을 수 있는 부분 찾기, 혹시 춤 잘 추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춘다면 안무 아주 간단하게 30초, 10초, 20초짜리 안무를 넣어서 연습해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뮤지컬 공연이 조금 더 화려해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여러분들 안무라고 해서 아이돌이 추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무, 춤, 뮤지컬 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뮤지컬 안무는요, 가수, 아이돌의 안무와는 다릅니다. 잘 추거나 막 화려해야 한다고 너무 착각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무대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안무, 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뮤지컬에서는. 그리고 화려한 동작보다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제스처나 그런 필요한 이런 동작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뮤지컬에서는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된다거나 혹여나 본 친구들은요, 뭔가 화려한 춤을 막 춘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짜여진
동작들을 좀 하는 느낌이 좀 클 거예요. 대신에 칼군무, 선생님은 좀 그런 공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칼군무, 아주 각을 잘 지켜야 되고 아주 위치를 정확하게 정말 똑같이 만들어서 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공연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막 화려한 춤을 내가 잘 춰야 되나, 아이돌 춤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가 대사에 어울리는, 대본에 어울리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해서 동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안무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이돌 춤처럼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요. 특징. 자, 이걸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아주 희망적일 거예요. 단순해야 합니다. 특징. 이미지와 분위기에 맞아야 합니다. 이미지랑 분위기가 그게 어울리도록 당연히 안무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춤을 출 때나 동선을 이동할 때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좁은 공간에서 화려한 춤을 출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장면 전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공연을 할 때 이 동선, 안무가 장면이 전환될 때에 이렇게 뭔가 안무가 등장하면서 또는 춤이 먼저 등장하고 나오면서 공연이 전환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대가 바뀌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1인극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혹 다음에 공연을 볼 때 이렇게 춤을 먼저 추고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또 이 뮤지컬 슬기로운 방방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어간 거겠죠? 네, 이거 지금 선생님 그 활동지에 넣어놨어요. 동선 정하기, 블락킹 정하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연할 방 안을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자, 7번이 뭘까요? 하수가 되겠죠? 관객의 입장이, 관객이 여기 또 있어요. 우리 관객이에요. 이 주먹이 관객이에요. 봤을 때 7번이 하수고요. 9번, 3, 6, 9 이쪽이 상수예요. 그 다음에 1, 4, 7이 하수고요. 그 다음에 8, 5번이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나눴을 때 1, 2, 3은 업스테이지, 7, 8, 9는 다운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어디서 등장할지,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 쫄라맨 같은 걸로 아주 간단하게 약속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무 혹시 넣고 싶은 친구들은요, 1, 2, 3, 4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때는 팔을 벌린다, 뛴다, 점프한다. 2번 그 동작 다음에 나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 또는 킥을 찬다. 여러분 이렇진 않겠지만 아이돌 안무 중에 뭔가 동작들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춤 잘 추는 친구들이요. 아니면은 그냥 손동작, 발동작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동선, 안무 대본에 직접 수정하시고요. 여러분들 대본에 계속 수정해 나가세요. 오늘의 연출 일지까지 쓰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로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음악 넣었고, 안무, 오늘 안무까지 추가하는 걸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따라오시면 아주 잘한 거예요. 굿. 7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취미생활, 또는 새로운 도전, 또는 새로운 희망적인 그런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꼭 만나고요. 중간점검 꼭 할 거고요. 혹여나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록물들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출석 체